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12일 무척 더운 날인데 정말 귀한 손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손님 모셨습니다. 이언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언주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네.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네. 첫째, 대단히 또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뭐랄까 예쁘고 끌린다. 매력적이다. 아, 네. 매력적이다. 네, 그렇게. 둘째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세 번째 할 얘기는 따박따박한 직설적이다. 네, 직설적이죠. 예. 그래도 부산 특유의 그런 게 예. 좀 있죠. 화끈한 거 예, 좋아하는. 화끈한 거 좋아. 그래서 그 네. 얘기하면서 야, 그저 이현주는 그 친구는 그 친구를 하면 대선 나오라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굉장히 말씀 잘하셨는 게 조금 전에 아까 YS DJ 네. 할 거 없이 그분들이 40대 네.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 낡고 시들고 축 처져 있던 야당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지금 보수, 중도 보수에서 뭐 대권 이야기하면 나오는 사람들 뻔하잖아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황교안 대표 등등등등등 몇 분 계시는데 네. 이현주 의원도 뭐 이번에 한번 뭐 총선도 총선이지만 딱 얘기를 하시죠. 대선 출마. 아니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를 살리기 내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거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막 하면은 나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그 책에 약간은 만약에 뭐 그렇게 본다면 네. 어쨌든 제가 지향하는 국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면이 좀 나와 있죠. 예, 제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오늘- 문제의식. 그러니까 오늘 황태순 TV에서 대선 출마 선언하신 걸로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예.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네. 이렇게 우리가요 네. 다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어서 네가 나서라. 전부 뭐냐면 남 보고 나서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나서요. 힘들거든. 그러니까요. 타겟이 되잖아요. 예, 타겟이 힘들고 이왕이면 다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숟가락 하나 탁 얹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참 싫어해요. 네. 아니 용기가 있어야지. 네. 그럼 저는 지도자라는 게 우리 전쟁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나라를 구하려면 그 전쟁에서 자기가 앞장을 서고 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헌신을 해가지고 앞장선 다음에 거기서 승리했을 때 거기에 어떤 지도자로서 우뚝 서는 것이지. 그렇죠. 다 숨어 있다가 눈알만 내놓고 굴리고 있다가 네. 남들 다 죽고 폐허가 된 그 위에 자기가 쏙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그건 좀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지금 아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 처음에 민주당에서 정치 의원을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바른미래당 네. 거쳐서 바른미래당 갈 때는 안철수 대표 보고 가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그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제 국민의당으로 간 거죠. 네네. 사실은 이제 반문이죠, 반문. 반문. 네,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네네. 네, 그리고 저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탄핵된 정당 네. 그리고 서로 탄핵 때문에 만신창이가 돼서 분열된 정당 저기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는가. 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죠. 그 당시 상황으로 그렇죠.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대안이 없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쨌든 저 주사파 같은 반체제 인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저 사람을 단일화를 시키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나올 때도 제가 탈당 선언할 때 얘기를 했고요. 네. 이번에 바른미래당 탈당 선언할 때도 얘기했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이 정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그때 했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단일화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했죠.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뭐 자기 개인을 왕처럼 모시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문재인 저 세력이 집권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한국당 당시에는 집권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우리가 한국당하고 손을 잡고 네. 어쨌든 출마를 이게 제대로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그들하고 지분을 나누면서라도 이걸 빨리 저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응? 그런데 어떤 작은 차이, 뭐 그게 큰 차이라고 본인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유민주주의 무너지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비하면 그건 작은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 근데 기억나요. 왜냐면 그 당시 근데 안철수 뭐 그런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방송 거의 다 쫓겨나고 한 군데 정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2017년 네. 그때 보니까 3월 중하순쯤 가면요 안철수 지지율이 제 기억에 나중에 한번 찾아서 올리겠습니다만 문재인하고 나중에 한번 뒤집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적도 있었죠. 예, 그때 주변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안철수에게 너 중도 보수 통합하라. 당연하죠. 중도 보수 통합해서 문재인 대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를 만들어라. 아직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 지지율이 한 자리가 안 됐어요. 한 맞아요. 자릿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네. 그 중도 보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한국당은 당시에 그 상태로 집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아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저도 사실 구보수 세력의 어떤 권위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역시 보면 원래 보수라는 거는 공적 의지, 네. 퍼블릭 마인드로 가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국가의 역사와 정신에 대해서 네. 자기가 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유에 대한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사명감과 애국심, 상무 정신 이런 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보수의 정신이잖아요. 정신이죠. 근데 그게 이제 87년 이후로 YS 이후가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고 맞아요. 보수가 말만 보수지 그냥 영남 지역이다 뿐이지 사실은 보수의 정신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우리가. 한국당이 저렇게 됐을 때 오히려 보수가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게. 네. 근데 안철수 대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철학 그게 별로 투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마지막 안철수 대표, 안철수 후보 결국 국민들한테 마지막 일격을 날린 거 있잖아요. 첫 번째 TV 토론 나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제가 갑철수입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저 토론회 할 때도 보니까 자기가 이 내공이 있어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외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던데 모범생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이 사람은 대통령감은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참 비극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그 이후에 2년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이 드디어는 흔한 얘기로 예전에 조경태 의원이 현재는 뭐 자유한국당가 있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당내 민주당에 있을 때 네. 친문 세력들하고 싸우면서 그런 얘기해서 관빡 찌르면서 그래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그건 원래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했는데 그것을 다시 조경태 그리고 세 분 다 부산 사람이네 노무현 조경태 이현주 네,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예, 같기도 죽어봐야 하고. 저승맛을 알지 네.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2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저승맛을 보고 있는데요. 자, 앞서도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를 중심으로 뭐 부족하나마 최소한 이른바 최소 현재 같은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 뻔하니까 왜? 네. 4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운동권 절대 친구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역사관과 국가관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네. 진짜 최악이라도 면하자고 했던 것이 그렇죠. 당시 네. 일종의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 내년 4.15 총선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보면 이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저 여름 지나고 한번 바닷가서 물 한번 담그고 가을바람 불면은 곧 총선입니다. 근데 보수 대통합 필요하다는 말은 바글바글한데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대표도 별로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또 의지도 안 보이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앞서 우리 이 의원 말씀하신 대로 또 문제되죠. 2017년 대선판에 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대로는 안 돼요. 전 그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바닥은 부글부글한데요. 네. 정치권이 그걸 담아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계속 지금 이 우파, 범우파, 네. 중도와 범우파의 고질적인 지금 한심한 작태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의 다수는 네. 이 우파에 대한 고질적인 이런 작태에 대해서 분노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사회주의자나 전체주의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저쪽이 40%로 집권하는 네. 이런 상황을 사실은 우파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볼 때.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딴 사람 보러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이현주 의원도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재선지라서 3선에 도전하는 그냥 국회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보면 뭐 제가 약간 듣기 좋으러 드린 말씀이 아니라 네. 과거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다 40대 이제 우리 저 이 의원도 조금 지나면 50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금도 보면 저 그런 네. 이 의원이 저 최근에 만든 것이 이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네. 만들어서 뭐가 하고 있는데 좀 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에게도 진짜 뭐 뭔가를 좀 촉구해야 될 것이고 또 이쪽에 유승민 뭐 조원진 이런 경우도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현주가 될 수 없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어쨌든 책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지금 위기 완전 추락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뭔가 네. 이 판을 새로 짜자. 판을 새로 짜는데 네. 어쨌든 한국당을 무시할 수 없죠. 한국당이 그렇죠. 제1야당이니까.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땐 냉정하게 보면 이래요. 한국당이 지금 이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한국당은 탄핵 이후에 이 지리멸렬한 상황들을 극복을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사실 틀을 바꿔야 되거든요. 해쳐모요. 틀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네. 틀을 갖다가 확 바꾸면서 이걸 진짜 해처무여식으로 세판 짜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100% 이겨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취재해 봅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 흔한 일 부자 몸 조심하듯이 현 상황만 잘 유지해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러면은 난 유일한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죠. 예, 제가 볼 때 현 상태를 부자 몸 조심하면서 잘 가면 네. 그러면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어렵고요. 네.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영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공화당 뭐 여기가 저는 뭔가 각광을 받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나 그래도 영남 지역에서는 한국당의 표를 깎아 먹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멸하는 길로 결국 가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한심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재인이 개판치고 있지만 네. 니네 한 번 더 죽어라.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죠. 거기다가 지금 정권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 위반 사건 한 20개만 날려도 최악의 경우에는 개헌선이 무너진다. 그래서 한 8, 90석 보수 정당이 8, 90석 그게 분열과 그 다음에 이 구태 그러니까 혁신을 안 하고 네. 계속 자기 것만 지키겠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저는 나라가 위태롭거든요. 나라가요. 네. 지금 경제도 내년 되면 저는 필시 내년에는 어떤 신호가 어떤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봐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어떤 가시적 위기가 터진다 내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북핵 문제는 풀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불균형 상태는 고착화되고 우리는 이제 인질 상태로 이제 평화라고 얘기하면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100석이 안 된다.
개헌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죠. 네, 그러면 인민민주주의 개헌할 거 아니에요. 하죠. 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기억 안 나세요? 작년인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그럼요. 한다니까요. 청와대발 개헌안 요지를 갖다 발표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보면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비슷하게 흐름 아니었어요?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기회가 오면 네. 낮은 단계 연방제를 네.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할 거라고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기 임기 중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리멸렬한 현재 야당의 진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 것이냐. 그냥 몇 마디 하고 또 끝나겠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되는 길로 가는데 아주 공산화가 이제 과거의 6.25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남미형 사회주의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남미형 사회주의로. 그래서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우리 역사상 이제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설마 이러거든요. 저는 믿는데요. 설마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했던 얘기들이 거의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저들이요 이번에 일본 건도 그렇지만 저 사람들이 설마 여기까지 일본하고 이렇게까지 오겠나 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은 알면서도 간다. 왜냐하면 구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일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일전.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사람의 지상 최대 목표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네. 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를 실현하자. 그래서 그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경제가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이거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아요. 이건 다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야말로 흔한 얘기로 반드시 거쳐야 될 진통 정도로 생각하는 그럼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90년대 다 망해도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제 그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보수를 개멸시키고. 괴멸시켜서 계속 갈등을 이용했고 이제는 다 파먹었잖아요.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한일전 참 좋으네요. 네, 아니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뭐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나 역사관을 계속 보면요, 이 사람은 이렇잖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잖아요. 네. 이 사람의 요지는. 네. 그럼 뭘 어떻게 어디까지 바로잡냐? 결국 뭐냐? 해방 직후로 돌아간다. 그 구도로. 해방 직후의 구도로 돌아간다. 우린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되고 미국의 괴뢰 국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 전으로 돌려서 그래서 남북 간의 합작 정부를 하는, 그래서 외세로부터 벗어나고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인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람들인데 생각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현주 의원이 얘기한 그 일종의 예언 예언인데요. 그게 뭐냐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뭐냐니까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대한민국의 좀 공식적 통일 정책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 바로 DJ가 김정일과 만난 2000년 네.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걸 확인을 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20년 되잖아요. 이미 보면 이번에 9.19 남북 합의에 의해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종전했어. 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과거식으로 서로 간에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화의 틀로서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적화라는 것이 꼭 무슨 탱크로 유경수 탱크 사단이 밀고 내려와야지 적화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차에서도 얘기한 게 사회주의가 네.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하나 사회주의의 이런 어떤 체질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요. 배급받는 거 즐거워하잖아 국민들이. 네. 오늘도 신문 보니까 그다음 무슨 10만 원씩 주는 무슨 아동수당 그 7세까지 확대한다 그러면 받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 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주의, 그러니까 복지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지를 하더라도요. 네. 똑같은 복지를 해도 배급 주는 복지를 하는 거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배급을 주지 않고 급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렇게 돈이나 바우처로 부모한테 직접 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바우처를 가지고 급식을 주문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위탁 사업을 하게 하면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장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네. 복지를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 복지를 하더라도 자본주의식으로 하려면 반드시 소비자한테 직접 줘야 돼요. 네. 시장을 파괴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기관에 직접 주고 공무원한테 직접 주고 해갖고 배급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공산주의적 생태계로 진화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수 세력이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복지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니까 네. 우리가 세계가 지금 복잡해지면서 또 사회 안전망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우리는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라고 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복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 사회복지의 태도는 저쪽 소비에트가 아닙니다. 독일이에요. 비스마르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본주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서 낙오된, 경쟁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회 안전망으로 버텨주는 그 의미의 복지. 그건 그렇죠.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과 그야말로 또 따뜻한 그런 어떻게 보면 공동체 운영을 결합시킨 것이 제대로 된 복지인데 네.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서는 관료 시스템, 국가 관료 시스템, 국가주의죠. 관료 시스템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종국적으로 공산주의하고 쑥 배급제로 가는, 결합시키니까 신나는 건 누구? 공무원. 공무원이죠.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하고 네. 그게 공산당 간부 아닙니까? 예. 공산당 간부와 그 친구들만 신나는 사회가 되는 거고 나머지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택권이 없어져요. 이제 갈수록 배급의 질이 낮아지고 형편 없어져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대안이 왜냐하면 없는데.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나눠주면 그 주는 대로 먹는 그럼요. 일종의 과거 농노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진짜 아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선거 얘기하다 예.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에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 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저는 최악의 경우 물론 이런 일이 도래하지 않길 바라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무슨 낮은 당의 연방제니 뭐니 하면요 내전을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내전을. 그러면 내전까지 가진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기계와 네. 어떤 돌파력, 그리고 목숨을 거는 그런 그런 용맹이 없는 상태에서 네. 만약에 이런 일이 닥치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스스로 정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진영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혁신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 투쟁력이 있고 신념에 가득 차고 국민들이 봤을 때 헌신적이고 저 정도 보수면 나라를 구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많이 내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싸우게 해야 된다. 안 되겠다 보니까 이현주 의원 아무래도 좀 네. 자유한국당 입당하셔갖고 아니 그런 얘기를 지금 보면 지금 사실 좀 무소속 상태니까 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보면 그 당이라는 울타리가 없으면 또 이야기한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을 입당하셔갖고 뭐 황교안 대표한테도 좀 과음도 좀 지르고 어쨌든 뭐 또 전당대에서 뽑힌 당 대표니까 정신 차리게 지금 우리 이 의원 말씀 들어보면 이건 은한 얘기를 야곱야곱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마치 뜨뜻한 물 속에 들어서 서서히 익어가는 개구리꼴이에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요, 진짜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제가 역사에 대해서도 좀 기술도 하고 하는데 네. 이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네. 정말 우리가 독립 이후에 네. 이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기어왔어요. 근데 87년부터 정말 헤매기 시작해갖고 정말 지금 최악으로 지금 꼬꾸라져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가 70몇 년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우울하죠. 아유,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한테
기쁨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점점 우울해집니다. 말씀을 아니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얘기가 예.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미국 뭐 태극기 집회하면서 성조기 들고 흔드는데요. 네. 미국이요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딱 보면요, 그냥 우리를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그 북진 통일, 자유 통일을 끝내야 된다 하는데 미국이 휴전하자고 난리쳐가지고 그때 충돌이 있었죠. 그 유명한 저 포로 수용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그야말로 그럼요. 극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그 한미 동맹을 받아낸 그렇죠. 거 아닙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네. 받아내는 거죠. 네,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조금 희생이 있었더라도 북진 통일에서 끝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죠. 그 다음에 그 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카트인가요? 그 저 네. 뭡니까? 뭐 핵 저기 다 철수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핵 개발하다가 결국 그거 갖고 당신의 생명을 바꾼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그렇게 많이들 의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요. 네. 저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네. 그다음에 이 아주 자국의 얄팍한 이익이랄까요? 네. 이런 거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 네. 이거 하고가 약간 이렇게 어긋날동 말동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외치고 우리 스스로 들고 일어나야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유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된 미국 국민들의 미국 내 여론이요, 대한민국의 자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지금 북한하고 그냥 얄팍한 그런 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고 자유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여론을 몰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국회에서 아주 독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파에서. 그 이 의원이 그 역할을 하셔야죠. 아니 저는 뭐 네, 제가 지금 하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제가 여기 옆에서 봐도 좀 외로워 보여요. 사실 그렇게 보면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이 의원 같이 그렇게 뭐 흔한 얘기 쓴소리 막 거친 소리 네. 마구마구 해대는 사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의 없죠. 거의 아니 거의 뭐 혼자예요. 네, 네. 혼자고 아니게 그나마도 지금 보면 무소속이다 보니까 더 보면 소리 본인은 죽어라 하고 소리를 외치는데 네. 소리가 작아요. 네. 작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네, 네. 어쨌든 보면은 뭐 내년 총선 앞두고라도 사실 보면 단기 필마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네. 뭐 자유 어쨌든 뭐 보수의 지금 마디는 네. 뭐 장자 집안은 어차피 자유한국당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거기서 한번 확 뒤집어 한번 엎으시죠.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좀 혁신할 이제 또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생기겠죠. 네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뭐 저는 뭐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네. 가야 할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우선 뭐냐면 저는 한국당에 내가 그냥 딸랑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네.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는 아까 제가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네. 돼요. 근데 지금까지처럼 그냥 이렇게 명망가들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뭐 관료 출신들, 고위 관료들, 장차관 출신들, 판검사들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요. 예. 밖에서 지금 뛰는 사람들, 우리 밖에서 보면 정말 목숨 걸고 아니 우리 뭐 유튜버들도 그렇지만 네. 진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일당백이에요.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상당수가 저는 제도권에 이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밖에 집회 나가서 막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능력 있고 어느 정도 되면, 그리고 시민단체도 이제는 우파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러한 어떤 밑바닥에 대중과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네. 이 분위기 바꿔버려야 돼요. 이런 관료 중심의 어떤 귀족 정당 분위기에서 네. 정말 밑바닥 잡초 같은 분위기로 네.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 되면 들으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중도라든가요, 뭐 이런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 요새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도 네. 보수를 지지합니다. 그래요. 예, 보수가 진짜 이 귀족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이현주 의원 모셨습니다. 나는 왜 싸우는가? 오늘 1시간 가까이 보면 이현주 의원 나는 왜 싸우는가? 무엇과 싸우는가? 이걸 다른 의원들이 그냥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현주 의원은 처음 4년, 5년 가까이를 민주당에서 이른바 지금 친문으로 상징되고 있는 386 운동권, 이른바 과거에 뭐 386 네. 뭐 운동 좀 했다는 친구들의 그 뭐랄까 그런 숨겨져 있던 잘 드러나지 않는 속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현주 의원은 본인 자유주의자로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가. 1시간 가까이 걸쳐 들었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네. 7월 22일 네. 7월 22일 2시에 보니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시 반부터군요. 2시 반부터 7월 20일 월요일 날 2시 반부터 이현주 의원의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 와서 우리 이현주 의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책도 사주시고 네,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제가 그냥 제 홍보용 책이 아니고요. 네, 이런 어떤 우리 사회의 지금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를 제가 써놓은 거라서 네. 우리 이유를 알아야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유가 없이 그냥 싸우자 이러면 그래서 그냥 패거리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싸우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어쨌든 뭐 제가 이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갈등과 번민을 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정리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참 생각하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인사인가요? 예, 이제 좀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황태순 우리 TV에 또 나와서 시청자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또 이 TV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표현의 자유의 어떤 언론의 자유 억압의 장본이신 황태순 우리 선생님도 우리의 큰 틀에서 다 같이 이렇게 동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날까지. 네. 자, 이현주 화이팅!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